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창원대학생 곽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지상낙원, 최고의 신혼여행지. 이게 바로 사람들이 뉴질랜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더라고요. 저도 원래 뉴질랜드가 그런 아름답고 예쁘기만 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질랜드에서의 저의 반전 생활, 뉴질랜드 해외 봉사활동과 그곳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제가 딱 21살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우연히 해외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 봉사?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얼른 졸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놀라워했고 한편으로는 다들 저의 결정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뉴질랜드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어학 실력, 색다른 경험 이런 것이 아닌 해외 봉사 포스터에 붙어있던 짧은 글귀였습니다. 바로 내 점을 봐라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학교 4학년을 마치게 되면 그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느라 바쁘겠지? 취업을 하고 나면 내가 언제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긴 인생 중 딱 1년을 해외에서 보내면 어떨까? 후회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제 인생의 모토가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을 안 가면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외 봉사 지원서를 넣고 21살 2019년 2월에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저는 4명의 한국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막내였고 심지어 다들 좋은 대학에 똑똑한 머리에 영어까지 할 줄 아는 그 당시 너무 부러운 언니 오빠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학벌이 좋지도 않고 심지어 영어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무작정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뭔가 제가 영어로 한마디 하려고 하면 모두가 비웃고 욕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 계속 뒤로 숨고 제 자신을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모토가 뭐라고 했죠? 네, 후회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왔는데 뒤로 숨고 이렇게 1년을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고 서툰 영어지만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니 용기가 점점 더 생기고 오히려 모르는 영어가 있으면 물어보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1년 동안 타지에 살아야 하니까 생활 영어가 쭉 늘었고 봉사활동을 하며 뉴질랜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 듣기 실력이 저도 모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하루는 오클랜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아카데미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영어에 재미를 붙이고 한마디 한마디 파파고를 찾아봤다가 말하고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6명 정도의 학생들 데리고 한국의 떡볶이를 같이 만들고 먹고 함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제 담당은 기자와 인터뷰어였기에 뒤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떻게 말하지? 대답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며 인터뷰를 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을 걸어도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그냥 yes, yes, okay, good 만 남발하며 얼어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인터뷰 시간에 제가 2명의 학생에게 인터뷰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 학생이 그걸 눈치를 채고 조금 천천히 말하라며 친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미안하다며 인터뷰에 좀 더 천천히 응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너가 말을 못 알아듣는지 몰랐다. 못 알아들으면 언제든지 다시 말해줄게 라며 천천히 저에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카데미 너무 재밌었다고 오히려 저희를 격려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배려에 너무 고마웠고 그 친구 덕에 영어를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아까 뉴질랜드 하면 지상낙원, 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뉴질랜드의 이미지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뉴질랜드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지상 낙원으로 불릴 만큼 평화롭고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뉴질랜드의 이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약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약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가 아닌 조금 낙후된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기서 마약하고 있는 학생도 보이고 여기는 마약 때문에 얼굴이 뒤틀린 사람, 이빨이 없는 사람, 눈알이 빠진 사람, 피부가 문드러진 사람, 손이 없는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했던 봉사활동이 바로 요양원 봉사활동인데요. 아마 100군데도 넘는 요양원을 다니며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 재롱도 피우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들에게 미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에도 마약으로 인해 어떤 곳이 불구가 되고 몸도 움직일 수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요양원에 부모님을 보내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찾아오지 않아 혼자 쓸쓸한 노후를 보내는 게 대다수라고 합니다. 봉사자들의 공연이 끝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에 어떤 레아라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나에게 행복을 줘서 고맙다. 괜찮다면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더 올 수 있겠니? 그때 할머니는 숨이 차서 말을 하기도 벅차 보이셨던 분이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의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질랜드 곳곳을 다니며 봉사했고 그분들의 미소를 사진처럼 찍어 마음속에 간직한 채 한국으로 2020년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은 채 돌아왔습니다. 제가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열심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행복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의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정말 소중한 추억들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 다시 한 번 더 봉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다니던 한국서비스학과에서 문화테크노학과로 편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학과에서 VR, AR,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VR 기술을 계속 공부해서 뉴질랜드, 그곳의 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지 않아도 걸을 수 있도록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그들의 밝은 미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의 1년 봉사활동이 인생이 10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분의 1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그 짧은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1년을 뉴질랜드로 가지 않았다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정말 잘 다녀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중한 추억인 뉴질랜드 봉사활동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